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학년도 1학기, 1학년 일단 교과목이고요. 정신건강론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유된 화면을 일단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교수님 핸드폰 번호는 지금 수강자들을 모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010-8783-3856. 네, 그리고 저는 문자보다도 카톡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개별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자는 한꺼번에 좀 지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되 웬만하면은 수업과 관련한 거는 다른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은 오늘 개설한 단톡방에 그 내용을 올려주시고 개별적으로 뭐 수강이 어땠어요? 뭐 LMS가 튕겼어요. 뭐 이런 행정 쪽은 개별로 교수님 톡을 주신다든지 특히나 오리엔테이션 이 일주일 기간에는 모든 수업이 다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걸 교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수정하고 계속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갈게요. 그래서 15주 동안의 수업이다. 과제를 뭐 늦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특히 이게 1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1학년은 잘 모를 수 있어.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건 질문이다. 교수님한테 해결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교수님 개인톡으로 넣어주시고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이나 수업에 관련해서 이게 뭔가 다른 학생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단톡에, 왜냐하면 단톡에 너무 개인 것까지 많이 올리다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수강자들이 계속 카톡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이거는 지도 교수님한테 카톡을 줘야 된다. 아니면 교과목 담당 교수님한테 보내야 된다. 아니면 그 교과목 담당 그 단체 톡에 얘기를 해야 된다. 요거는 조교 선생님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몇 번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연락을 하시고 지금 들어온 이 수강자들 모두는 정신건강론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고 교수님 개인 카톡으로 주시거나 또는 단체로 다른 친구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하는 내용은 정신건강론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즉각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1학년들 중에서 12시 넘어서 교수님도 주무실 때 카톡을 대답을 기대하는 친구는 없겠죠?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다. 뭐 개인 신변에 무슨 문제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들은 지도 교수님께 늦은 시간에라도 카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아니더라도 선택 전공이라도 나중에 총 졸업 학점에 전공 시수로 포함되고 그다음 사회복지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F가 떴다 하는 친구들은 재수강 내년에 그 다음 년에 후배들과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과목 학점을 패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행히 과거랑은 다르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평가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점을 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 방법을 한번 보시면 교수님이 절대평가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만약에 수강자가 30명이다. 그러면 A 그룹 A뿔을 줄 수 있는 게 20, 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CD를 줘야 되는 학생들도 밑에 20, 30%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수강자들이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나는 B등급, C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는 교수님도 학점을 모든 학생들이 잘 주고 싶지만은 상대평가로 이제 등급을 나눠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선배들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학기는 비대면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 방법을 전공도 절대평가로 교수가 체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점 이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수강을 하면은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적 평가 비율 궁금하시죠? 총 100%로 환산이 되는데요. 자, 일단 출석 20%.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일부러 1학년이라서 부담스러울까봐 과제물 다 제출하면은 30%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50%에서는 중간고사. 자, 아마 1학년들 처음 시험 치시는 과목일 겁니다. 그쵸? 해서 중간고사 지금 뭐 그 전공도 4과목에다가 교양도 있고 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저는 2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30% 이렇게 해서 총 100%를 채우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특히나 출석 교수님 20%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석률이 전체 15주에서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시험 만점 받고 과제물을 다 냈다 하더라도 그냥 F가 떠요. 시스템 상에서. 그래서 출석은 내가 부득이하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한다면 뒤에 수강을 하더라도 지각 처리라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각 3번이면은 결석 1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각 3번이면은 결석 1번 카운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각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전체 15주 수업에서 3분의 2 이상을 수강을 못했다 한다면은 그냥 바로 F가 뜨기 때문에 이 출석 관련을 20%밖에 안 되지만은 반드시 네,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과제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이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기간 어기지 말고 과제물 기간 안에 제출해서 업로딩 하시면 되고요. 지금 30%이기 때문에 과제를 다 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 50% 이상은 네,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신건강론. 이 교과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과목이에요. 왜? 자, 그 교수님이 1주차 2교시, 3교시 때 냈던 영상, 과제를 보신 친구들은 아마 좀 재밌지 않나요?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를 하고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의 정신건강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네, 좀 긍정적인 이런 정신건강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예비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자신도 정신건강을 분석해야 되고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학과의 친구들, 교수님의 정신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취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네, 복지기관에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어린 영유아부터 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래서 노인들에까지 각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을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의미를 알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며, 그다음에 정신장애와 관련된 정신건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 정신건강과 사회 환경에서 자,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 그 다음에 정신보건 이런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회복지사 2급은 졸업과 동시에 과목을 패스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4년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칠 수 있어요. 1급을 취득을 하고 병원에 네, 수련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이후에 내가 네, 그 병원으로 취업과 해서 연결된 과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본을 탄탄하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는 일단 정신건강론은 우리가 이론 중심 수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유아기부터 그쵸 노인들까지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의 좀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네, 밝고 굉장히 정신건강이 네, 올바른 이런 친구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자, 주요한 정신건강,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들 있죠. 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이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회복지 관련 정신건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교수법은 창의적인 신교수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토론 문제라든지 과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그 과제 업로딩 해주시면은 네, 교수님이 댓글을 단다든지 또 중간에 이런 줌 시간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병행을 할까 합니다. 자, 교재를 소개하면요. 서울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정신건강론인데 황동섭 선생님 외에 여러분이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2018년도 거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특히 1학년은 교수님은 그 교재를 조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영상 자료라든지 그 수업 영상 PPT도 그 LMS를 통해서 제가 올릴 거지만 그 여기 안에서 내용에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도 좀 상세하게 알고 싶다는 친구는 지금 사실은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전공 교재를 좀 많이 읽고 다양한 교재도 사서 보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최종 목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참고 도서랑 몇 가지 이해란 선생님의 학지사 이런 책이라든지 몇몇 책을 조금 섞어서 주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교수님이 조금 강의 조류에 포함시켜서 수업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주차별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이번 그 차시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제 개념 위주로 좀 다뤄볼 건데, 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 수업 교재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영상을 띄우면, 첫 주부터 교수님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모르는데 할까봐 사실은 이제 1, 2주차 때 한꺼번에 이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말랑말랑하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수님도 그 영상을 보고는 좀 감명을 받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느낀 괜찮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3교시 때 과제 업로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부분의 진행은 정신건강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정신건강이 어떤 의미인가? 정신이 건강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정신건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일단 진단부터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2주차 때부터는요. 수업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이 얼마큼 중요한가 이고요.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대한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직접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 베이스 형제, 자녀 관계들 넘어서서 네, 또래 집단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유원대 사회복지학부 1학년에 소속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 생태학적인 환경이죠. 넘어서서 네, 대한민국의 네, 우리 그 대학생들 관계. 그 다음에 요즘에는 1학년 친구들도 네트워크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람들, 기타 등등. 네, 굉장히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교육에는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렇죠? 요런 생태학적인 체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신건강론을 살펴보자라는 게 2주차 수업입니다. 3주차에서는요, 그 발달 단계별 정신건강을 살펴볼 건데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영유아기 발달과 정신건강, 그 다음에 아동기 발달과 정신건강, 청소년기 발달과 정신건강, 이렇게 해서 네, 주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발달 단계별 정신건강론을 살펴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안 좋지만은 너무 스트레스가 없이 편안한 삶이다. 네, 뭐 정신적인 분석학자라든지 네, 정신과 의사들도 하는 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허한 상태로 지낸다면 이것 또한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이런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주차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그 개념, 그 다음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념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이론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주차, 6주차에서는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이론, 기초를 조금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5주차에서는요. 여러분 동기 아시죠? 뭐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동기와 정신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동기의 개념, 동기이론, 학습과 관련된 동기이론, 사회적 동기와 정신건강 이런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6주차에서는요. 여러분들 자아 개념 아시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아 개념과 정신건강.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는 잘해낼 거야. 나를 얼만큼 존중하는 이 세상에 나라는 아이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내를 인정하는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이런 자아 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자, 신입생 여러분들 지금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교수님 저 별거 안 하고 오리엔테이션만 들어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막 숙면을 취해야 돼요. 뭔가 긴장된 상태예요. 막 감기에 걸렸어요. 이게 다 면역 또는 적응과 관련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적응과 관련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주차까지 네, 힘차게 달려갈 건데요. 7주차에서는요, 영유아기의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에서 뭔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자, 이때부터는 발달 주기별로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에서는요, 영유아기 발달 과제 정신건강. 자, 이들의 정신건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우리가 어떤 측면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8주 차에는. 그래서 중간고사는 지금 코로나가 네, 잠잠해졌어요. 한다 그러면은 아마 교무처에서 대면 시험 가능합니다라는 공지가 내려올 건데 현재까지는 지금 일단 1학기 비대면으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중간고사 줌으로 네, 대면 시험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얼굴이 나오고 시험을 치는 방식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시험 전주에 네, 다시 교수님이 줌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을 치시면 되고요. 시험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9주차에서는요. 자, 앞에 영유아기 했었죠.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9주차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동기 발달과 정신건강 문제.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다 지내왔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9주차, 10주차에 걸쳐서 네, 이런 아동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그 다음에 네, 이 아동기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을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 초기죠. 대학생 들어오면. 그래서 청소년기 후기, 성인 초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기와 중년기 발달 정신건강 문제, 그 다음에 또 노년기, 그렇죠. 최근에는 또 이제 노인복지다 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관련된 사회복지사 전문 인력가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 정신건강 하면은 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물질 중독, 뭐 약물 중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알코올 중독, 그쵸? 뭐 이런 거 해서 물질 중독, 그 다음에 비물질 중독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물질 관련 중독 장애라든지 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도박 중독, 뭐 게임 중독,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13주 차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 들어봤죠? 재난 이후에 급격하게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 상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 폭력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 건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주 차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쭉 다뤄봤던 정신건강이 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가 있고,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번 학기 정신건강론 수업은 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역시 줌 실시간 네, 비대면 시험으로 계획되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 교수님이 이제 매 주차 줌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이제 과제 공지란을 통해서 상세히 올릴 거고요. 뭐 개별적인 질의응답은 단톡이라든지 개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험일 것 같아요. 그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자, 여러분들, 중간에, 지금 시험도 처음 치르시고, 이게 1학년 과목이다 보니까 시험의 유형, 방법, 뭐 이런 거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자, 시험 8주차라면은 뭐 미리 공지를 한다 해도 선배들이 경우 봤었을 때 2, 3주에 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 안 해요. 제일 많이 하는 시점이 그래도 7주차이기 때문에 7주차에는 교수님이 좀 시간을 빼서 수업 시간 줌을 통해서 8주에 시험 칠 내용이라든지 뭐 요점 정리를 해준다든지 예상 문제를 던져준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다 공지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수강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고 과제 잘 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시험의 유형은요. 객관식,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적는 서술식 정도로 할 거고요.
좀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적는 거는 과제 위주로 제가 많이 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